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최고의 화제였죠. 윤석열 총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어 번 언급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야당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총선 뒤에 윤석열 총장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에 시달렸죠. 물론 지금은 더 시달리고 있지만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맡은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왔다라는 얘기를 소개를 했고요. 또 임명장을 줄 당시에 검찰총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라 라고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성역은 없다. 수사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이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 얘기들을 되새겨볼 만한 말로 윤석열 총장이 거론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두어 번 거론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어제 추미애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위법한 일은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위법 부당한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 검찰의 독립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무슨 나라를 떠난 자기들만 사는 세상에 있는 건 아니죠.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지위는 받는 거죠. 받지만 독립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정법이고 우리 헌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추미애가 여기에 반발을 해서 검찰총장도 지위를 받는 공무원이다. 지위를 받는 공무원 맞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그 독립성을 위법 부당하게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독립성을 훼손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고 그를 지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절제된 형태로 검찰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 말을 지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추미애의 수사 지휘가 근거가 없었다. 무슨 근거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위법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없이 수사 지휘를 그동안 추미애는 3번씩이나 휘둘렀죠. 또 3번씩 다 거의 사기꾼들과 한 팀이 돼서 말이죠. 윤석열 총장의 이 말 뜻은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를 뭉개기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의혹을 이렇게 지적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사기꾼과 한 팀이 돼서 지금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임 옵티머스를 비호한 세력에 대한 수사, 현 집권 권력청이죠. 거기에 대한 수사를 뭉개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법 부당하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2번씩 거론했을까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또 며칠 전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수사에 성령은 없다고 한 그 말, 지금 시중에서는 그 말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기꾼과 추미애가 한 팀이 돼서 설치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의혹들, 지금 검찰총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법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라임 옵티머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수조에 이르는 이 게이트, 펀드 게이트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이 있고 이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정확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없다라는 꼭 밝혔습니다. 그럴 겁니다. 또 어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의 그 수사 지휘에 대해서 사실 이건 쟁송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서 그 수사 지휘를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쟁송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필요하면 수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 지휘를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월권이 아닌지 남용이 아닌지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고요. 이 남용의 부분에 추미애 개인적인 또는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그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제 윤 총장의 국감 내용이 나오자 윤 총장이 국감에서 검사들에 대한 의혹 부분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시 재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감찰을 하는 것은 이건 법 위반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제 윤 총장도 국감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그 수사를 방해할 의혹이 생길 수 있다. 그 수사에 개입할 의심이 생길 수 있다. 그 지금 검찰청법이나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법하고 부당하고 과잉 남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죠. 앞으로 수사 부분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어제 또 재밌었던 게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간의 논쟁이었습니다. 박범계와 윤 총장은 같은 사법고시 동기라고 하죠. 연수원 생활도 같이 했고 친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지난 2013년에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때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지방으로 좌천돼서 전전하게 됩니다. 그때 박범계가 SNS상에 윤석열 형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고 호소를 한다. 제대로 대화 한번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윤석열 형 화이팅 이런 거를 SNS에 남겼고 박범계가 이걸 SNS에 올리자 또 조국이 밑에 좋아요라고 하고 조국이 윤석열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박범계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똑바로 앉아라 호통을 치고 이랬죠. 그러자 윤석열 총장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그 박범계 의원이 전에는 그러지 않고 나를 많이 도와주더니만 이제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계가 그때 SNS에 글을 올릴 때 범계 아우가라고 올렸죠.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야당이나 또 SNS에는 비꼬는 말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형 범계 아우 왜 저래 하면서 이런 얘기들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응은 이렇습니다. 왜 그 법사위 어제 국감을 보면서 그 윤석열 총장의 당당하고 시원한 그 답변 국민들이 많이 통쾌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놀랐던 게요. 그 지금 세계 방송인가요? 동시 방송을 했는데 그 합해서 시청률이 10%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평일날 오전 시청률이 10%를 올라갔다는 건요. 이건 지난 추석 때 나훈아 형의 그 공연이 30% 가까이 간 부분과 정말 비교될 만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하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라는 건데요. 길든 짧든요. 참 엄청난 반응이었다. 국민들이 통쾌했다. 이런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여당 의원들이 그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당 의원들은 왜 내가 이렇게 부끄럽나 이런 얘기들을 올렸습니다. 그 김웅 국민의힘 의원요.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죠. 법사위 국감은 불나방들과 영혼 탈곡기라고 했습니다. 영혼 탈곡기. 윤석열로 기억될 듯하다 하면서 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탈탈 털리는 건 처음 본다 했습니다. 그 역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자신 똑바로 앉아라 말이 많다 별 얘기를 다 했지만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봤으니까요. 이미 그 내용들을요. 추미애가 소설 쓰시네 장편 소설 쓰시네 국회에서 이따위 답변을 할 때
따끔하게 호통을 쳤더라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 하는 게 제가 뭐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고 보지만 그게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추미애 비유하는 데 급급하다가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똑바로 앉아라. 제가 보니까 똑바로 앉아 있던데요. 왜? 답변도 정말 예의 바르게 잘 하고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설명들 그동안 얼마나 오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팩트를 설명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은 그 범계를 겨냥해서 박적박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조적조라고 했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박범계의 적은 박범계다. 박범계가 옛날에 윤석열 화이팅, 불의에 굴하지 말라라고 SNS에 올리고 뭐 윤석열 형은 믿는다. 이 범계 아우가 했던 그 정신을 잊고 어제 그래 고함을 지르고 사람은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 뭐 바뀌면 뭐 죽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지금 국민 모두가 추미애가 라임 옵티머스를 막는 방탄소년단으로 등극을 했다. 사기꾼과 손잡고 한 팀이 돼서 법무부 장관이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를 막기 위해서 나섰다. 거기에 그 비유하는 세력으로 혹시 문재인 대통령도 있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성역은 윤석열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요. 청와대가 여기에 답을 하지 않으면 그 답이 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